유명한 그 유명한 어떻게 해서 이게 곡성에 내려오시게 됐어요? 밥 먹으러 왔다고. 밥 먹으러 왔다고. 곡성에 밥 먹으러 왔다고. 밥집에. 네. 밥이 맛있었어요. 단순한 것 같으면서 뭔가 좀 그 역사 소설을 주로 쓰시는 거예요? 예, 역사 소설. 불멸의 이순신을 포함해서 이순신 씨를 꽂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향이 진해이기도 하고. 진해. 해군사관학교 교관이었고요. 해군이셨구나. 예. 저도 폐교에 살아요. 교실 한 칸짜리 폐교. 화성 음료수 앞에. 네, 코딱지만. 근데 선생님 여기는 교실이 몇 칸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두 칸까지만 한 9칸. 그럼 그때 교실을 안 했겠지. 8칸. 20년 전에 이 폐교를 그때 예, 교육청으로부터 불화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하시다. 2006년 5월 5일 날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도 그 폐교 들어간 지 20년 됐어요. 선생님은 비슷하구만, 대표님하고. 2005년도에 들어오겠다 해놓고 2006년 5월 5일 날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폐교에 꽂힌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공간이 넓어서 공간이 넓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연구실도 갖출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채롭게 뭔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선생님, 대표님 지금 하시는 일은 지금 밥집도 하시는 거예요? 네, 미션 전체를 그러니까 연구, 그다음에 또 바람미 생산, 발화현미. 또 우리나라 제일 오랫동안 지금 바람미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발화현미를 연구하시구나 현장에 또 품종 연구도 논에서 품종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책방도 작가님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밥집도 하고 있고. 밥집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뒤에 또 그러니까 문화 공간에 또 이렇게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한 7가지 8가지 하는 것 같아요. 멀티플레이어구만. 또 정원 관리도 해야 되고 맨날. 너무 멋지네요. 소굴이라고 마속 쓰거나 쓰고 있는 소설 책방의 역은 제가 쓸 사랑과 혁명이라고 하는 3권짜리 곡성의 정해박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2584년이지만 일 자체가 섬진강이 가까우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수업 같은 걸 하고 그 섬진강에 걸어가서 섬진강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5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제 친구들이 왜 곡성으로 가냐고 그 연쇄살인마가 오래되지 않냐고 부대나 남원이나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그 호러 영화 그 곡성과 정반대더라고요. 이 동네가 정반대고 굉장히 살기 좋고요. 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곡성 경찰서장님이 저한테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저씨가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다 드렸는데 열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쇠를 안 주냐고 하니까 열쇠가 없어요. 그 마을 전체가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아침에 나 여기 출근해야 되는데 40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문을 열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2년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도둑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고 택배가 있으면 택배 하시는 분도 마을 분이니까 전화가 와요. 택배 물건이 왔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냉장고 앞에 그 물건을 놓고 냉장고를 열면 콜라가 있으니까 하나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혼자는 열쇠가 없는 곳에서 산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한 번에 이제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진해인데 제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셔가지고 밤에 자는데 문을 잠그고 잠궈야 되잖아요.
이게 열쇠가 어디냐고, 자물쇠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셨는데, 그런 거 없다고. 그럴 정도로 여기가 정말 범죄가 많은 그런. 근데 곡성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영화 감독이 살짝 미쳐가지고 곡성2를 만들까. 갑자기 이런 게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1000명이 왔어요. 3회째 1500명이었어요. 곡성 영화제. 해마다 이제 500명씩 늘어나고. 마을 영화제. 1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름 내용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초 이런 걸 좋아하는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제가 이제 어마이뉴스 기자를 만 20년 됐는데요. 우리 이제 어마이뉴스 대표가 오영 대표라고 제가 맨날 촌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옆에 가면 주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남로 대표. 거기가 이제 고향에서 오 대표님 그 고향집을 종종 가면 그 앞에가 뭐 이렇게 자기는 강이라고 말을 하고 저는 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한테 기분 좋은데 행정의 질문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시민입니다. 그 신안군에는 성이 1000개가 넘습니다. 천공 25개, 요즘에 이제 우리 박우란 군수, 이제 전 군수가 있는데, 그분이 선팔기를 하시면서, 이 천공 25개 있는 선 중에서, 나무가 없는 그 선을 몇 개 빼다 보면 가평이 이게 100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4선을 마케팅을 했는데, 원래는 저희 흑산도에 보시면, 서울보다도 멀고, 서울보다는 오키나와가 가까운 곳이 흑산도입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그림자 안 그러시죠? 이웃선 현대선인데 예전에는 일제 때는 일제 강점기 때는 소옥산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내리면 이런 안내 표지가 있었어요. 오키나와 355km, 중국 390km. 저기 중국 390km는 연파,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링고, 상하이 옆에. 예전에 이제 고대 해상항로에서 동아시아 해상항로의 기점입니다. 닝고, 흑산도, 일본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왜 하필 그런 홍해도 일종의 동해상이시죠. 그분이 표를 냈어요. 우리 제 흑산 옆에서 표를 하셨는데 표를 설명한 곳이 프로시아 해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키나와였어요. 오키나와에서 이제 이 표민들은 소원을 해주는 것이 그때 당시 국제 규약입니다. 송환하려면 대만으로, 원래 그게 송환 못해요. 오키나와로 표를 하면 대만으로 거쳐서,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거쳐서 육지로 걸어서 내려오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표민들이 귀한 통로거든요. 통로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이 오키나와에 표를 하신 분이니까 대만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표를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 북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필리핀 북부에 계시다가 올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카오로 다시 송환돼서 중국 본토 따라서 당신 고향인 조선반도 밑에 쭉 따라 내려와서 우리도로 가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안내가 생긴 요원입니다. 이 정도로 바다라는 바다를 유사하고 있는 중국 사람이나 근원적인 정서적 동질감을 약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프로시메를 쭉 따라서 우리 동아시아 해안 태평양, 북태평양 쪽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저희 흑산도에 있는 고래섬이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저 섬을 벗어나면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은 경계 홍어를 많이 먹는 저희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임자 선생님이 불러서 티프치, 흑산도 아가씨. 이제 흑산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흑산도 아가씨 노래하고 흑산홍입니다. 근데 이제 섬마다 동백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또 여수 오롱도의 동백꽃이 유명한
관광객들한테 많이 인기 끌긴 약간 어쩔 때 보면은 그냥 이 표현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 그 도시에서 오신 대학생 누나들은 완전 하얗거든요. 저희들 까만데 새까만데. 그러니까 막 새까만 것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본 동백꽃들은 약간 무슨 이렇게 뭔가 좀 2% 부족해서 색깔이 약간 여린 그런 느낌인데 저희 일산도 동백꽃은 막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게 이쁜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와서 보시면 아마 제 말에서 멸치를 잡아요. 그물로 막 알아서 잡으면 멸치들이 막 그물을 위해서 합니다. 은사시나무 바닥이듯이 멸치가 바다에 한밤에 파시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는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짧게 한 40분 동안 이렇게 아주 진하게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았고요. 네. 저도 이 시집을 몇 번 계속 읽고 있는데 우선 이제 어쨌든 시인으로 모신 거니까 지금 딱 이렇게 읽고 싶은 시를 한수 정도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시는 농담입니다. 노래를 못하니까 무인도 봄바다에 아지랑이 피듯 세상에 잘 깃들고 살아야 되네. 겨울바다에 눈 내리듯 그대 마음에 편히 스며야 할 텐데 나의 바다에 허구한 날 소슬미들이처럼 가없이 표로하는 작은 종이 되려 하는 저는 어디를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 책을 썼었어요. 광주에 잠깐 하자면 광주는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한 모래도시거든요. 지금 저렇게 막 그냥 아스팔트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맨날 그 옆에 시장들한테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부탁드렸던 게 그 밑에 덮개된 상태를 걷어내고 밑에 어떤 물들이 흐르고 있는지 보여달라. 그러면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래도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덮개처럼 짓려면 뜯어내지 못하는 것은 치더라도 그 물길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 지역과 관련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쓰고 붙인 시는 없습니다. 제목을 나중에 바꾸거나 다른 점은 있는데 시를 바꾸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무슨 계단에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말을 썼는데 편지 쓰듯이 써서 그때 내가 쓰고 싶었던 편지를 썼기 때문에 달리 고칠 생각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나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깊게 이해해주고 풍부하게 담았다. 그게 더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바꾼데 자산과 가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떤 분들이 오시면 다 말해줘요. 우리 그 선왕 선생님 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산을 썼다고. 그 정도는 다 말씀해 주시고 그거 시골분들이 생업에 일상을 살면서 그 정도 말을 해주면 굉장히 자부심에 차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작 동네 사는 사람들이 동네 뒷산을 안 올라가거든요.